여기 지금 여기 포천 아트밸리는요, 화강암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식어서 굳은 암석인데요. 여기에 있는 아트밸리에 있는 화강암은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지하 한 10km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포천 아트밸리에서 나오는 화강암, 포천 화강암들입니다. 포천 화강암인데요. 여기 화강암은 마그마가 아까 지하에서 천천히 식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광물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은 흑운모, 그리고 여기 핑크색들은 정장석, 그리고 회색은 석영, 그리고 흰색은 사장석. 그래서 이렇게 광물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벽면에 보면은 표면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은 암석을 채석한 다음에 우리가 석재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공을 한 건데요. 뭐 이런 거 혹두기 마감, 그 다음에 잔다듬,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불로다가 버너로 한번 싹 구운 겁니다. 구워가지고 뾰족뾰족한 거 다 없애버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끈한 거는 물로다가 자른 거예요. 물로다가 자르면은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석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포천에 있는 화강암들은 중생대 쥐라기 때 만들어진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보 화강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생대 백악기 때도 화강암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백악기 화강암은 우리가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화강암은 경상도 쪽에서 많이 산출이 되는 암석들이어서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보 화강암은 지하 한 10km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불국사 화강암은 그보다 조금 더 얕은 한 5에서 한 3km의 얕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화강암들은 마그마가 굳었는데요. 이 중생대 때 우리나라는 해구, 일본과 같은 해구 환경이어서 그 땅 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것들이 굳어서 화강암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한번 화강암들을 관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화강암 노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강암이 보이는데요. 아까 여기 화강암이 지하 10km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생대 쥐라기 때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여기가 표면이면은 여기 지하 10km 땅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표면에 나왔을까요? 땅 속 10km에 있었는데, 그것은 암석이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기반암들이 이렇게 계속 깎인 겁니다. 기반암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위로다가 10km가 다른 암석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깎여나간 거예요. 1억 5천만 년 동안에. 그럼 1년에 얼마씩 깎였을까요? 10km 나누기 1억 5천 하면은 1년에 얼마? 1mm 정도 깎였을까?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0.06mm 나옵니다. 1년에. 100년에 6mm. 그러니까 100년에 6mm인데 얘가 1억 년 동안 깎이니까는 킬로미터 단위로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앞산이 죽을 때쯤 되면은 한 6mm, 한 1cm 정도 많이 깎여요. 1cm 정도밖에 안 깎이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면 되게 많이 깎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깎이면서 지표면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올라온 것처럼 보여서 융기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다 보면 땅 속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압력이 높겠죠? 압력이 큰데 얘가 계속 깎여 나가니까는 누르는 힘이 점점 줄어들겠죠? 줄으니까는 암석이 어떻게 되냐? 부피가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약한 데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암석에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화강암은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금이 가해서 만들어진 전리를 우리가 방상전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에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전리를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오전에 봤던 현무암에서는 주상전리는 얘가 냉각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방상전리나 수평전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트밸리의 또 명소 중에 하나인 낭바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낭떠러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낭바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돌이 이렇게 위에 있고, 위에 무슨 사람인지 곰 얼굴인지 처럼 생겨 있는 바위가 있죠. 저렇게 돌탑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토르라고 합니다. 토르. 이렇게 돌탑을 우리가 토르라고 지질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아까 얘네들이 압력이 땅속에 있다가 융기를 하면서 압력이 감소한다 그랬죠. 압력이 감소하니까 전리가 생깁니다. 그 상자 모양의 딱 전리가 생겼는데, 이제 그 사이로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요.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표면적인 넓은 곳이 어디냐면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3면이 만나니까. 그럼 그 모서리 부분부터 먼저 풍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보면은 원래 상자 모양이었는데 옆에 모서리 부분이 깨져가지고 동그랗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동그랗게 만들어지면 이제 토르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제 흔들바위. 흔들바위는 동그랗잖아요. 그렇게 동그랗게 구형이 돼요. 구형이 되는 이유는 또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표면적이 넓은 부분은 계속 풍화를 받으니까 얘가 점점 구형을 이루면서 풍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르도 여기서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석 표면을 보니까 암석 색깔이 어때요? 약간 녹색을 띠고 있죠. 저기 원래 암석의 색은 아니고요. 저 약간 푸르스름한 것은 바로 이끼입니다. 이끼. 예. 여기에 지금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이 이쪽 표면에 따라서 흐르니까 이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얘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옆에 왼쪽처럼 까맣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유기물이 죽으면 이제 까맣게 산화가 돼서 저렇게 까맣게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암석의 색깔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깨서 그 안에 내부의 색깔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인데 얘는 색깔이 되게 밝죠. 근데 얘는 색깔이 어때요? 약간 누리끼리하죠? 얘는 이렇게 색깔이 원래 암석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이제 우리가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풍화를 받아서 이렇게 색깔이 좀 누래졌어요. 그럼 풍화작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인 풍화작용하고 화학적 풍화작용이 있는데, 기계적 풍화작용은 암석이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암석이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져 가지고 모래가 되는 건데요. 화학적 풍화작용은 여기에 있는 성분이 바뀌어서 다른 광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여기에 표면에 닿겠죠? 그러면은 흑운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철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철이 이제 물하고 만나면은 산화철로 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빨갛게 철이 산화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사장석하고 정장석이 들어있는데요. 사장석하고 정장석은 풍화를 받으면은 고령토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누렇게 된 것들은 이렇게 그런 고령토로 바뀌어서 장석이 풍화를 받아가지고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화강암 속에 남아있는 광물이 누구냐면은 석영만 남아요. 석영은 화학적 풍화를 거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딱 뜨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광물들은 대부분 다 석영입니다. 석영은 풍화를 받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가 쌓이면은 사암이 되고, 또 얘가 변성을 받으면은 규암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석은 원래 암석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광물들로 바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점점 크기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이렇게 채석을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채석을 이런 방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천공기라 그래요. 그래서 천공기로 구멍을 뚫는 다음에 저기다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놓고선 폭발을 시켜가지고 돌을 깨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돌 깨내고 있는 모습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전리가 많이 가 있습니다. 여기 전리가 지금 금이 많이 가 있죠. 이게 이제 화강암에 나타나는 수평전리예요. 압력이 감소하면서 위에서부터 점점 금이 가서 깨진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리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암석들이 서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면들은 다 단층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강암은 어떤 지층이 있으면은 얘가 움직인 거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덩어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움직인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번 만져보시면은, 여기 면을 만져보시면은 여기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매끄러운 면을 따라서 암석들이 이렇게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 좌우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매끄러운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매끄러운 부분이 그 단층이 움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쪽 방향이 이렇게 살짝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단층이 움직인 이 면을 지질학적인 용어로는 슬리켄사이드라고 해요. 슬리켄사이드라는 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석을 뚫고 들어간 거 우리가 관입이라고 합니다. 관입.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아저씨가 옆에 뚫고 들어갔는데, 관입해 있는데 여기 옆에 또 관입이 들어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요 밝은색 암석은 두 개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 얘는 색깔이 좀 더 어둡고 입자가 작죠. 얘는 안산암이라는 암석입니다. 안산암. 그래서 마그마가 서로 다른 거예요. 화강암하고 안산암하고 마그마가 서로 다른 마그마인데, 화강암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산암이 여기를 관입을 했습니다.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오니까는 얘는 온도가 낮은 데서 식다 보니까는 결정이 매우 작습니다. 결정이 매우 작고요. 그리고 화강암보다 철이나 마그네슘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색깔이 어둡습니다. 색깔이 어두운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한 1m 정도로 지금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 암석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붙어 있었어요.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면서 여기를 넓힌 겁니다. 마그마가 이 암석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이 압력에 의해서 넓혀가지고 이만큼 뚫고 들어와서 굳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빈 공간이 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얘가 마그마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를, 여기 옆에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화강암이 녹았다가 다시 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얘가 뜨거운 마그마가 여기를 관입해서 들어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면에 마그마가, 여기 화강암이 살짝 녹았다가 굳은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